그리고 프로와 울트라 같은 경우 햅틱 모터가 탑재된 햅틱 패드가 지원돼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터치패드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뭘 할 거냐? 노트북 2개. 자,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북 6 프로와 울트라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왼쪽이 갤럭시북 6 프로, 오른쪽은 갤럭시북 6 울트라예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는 게 이런 말인가? 일단 이번 CES에서 갤럭시북 6 시리즈가 공개가 됐죠? 갤럭시북 6와 프로,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울트라까지 총 3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프로랑 울트라를 가져왔고, 이 두 모델은 라이트한 유저분들보다는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나 3D 모델링 등 아니면은 간단한 작업도 하면서 동시에 게임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램 값이 정상이 아닙니다. 불과 3-4달 전만 해도 7만원에 팔던 16기가 램은 현재 40만원이 넘고 16만원에 팔던 32기가 램은 거의 80만원 가까이 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해요. 램만 그러냐 SSD 가격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물론 갤럭시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닷컴에서 16인치 기준 갤럭시북 6 프로는 약 300만원, 울트라는 무려 463만원으로 금액대가 조금 있는 편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갤럭시북 6 좋은 거 알아, 잘 나온 거 알아. 근데 부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약간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게 갤럭시북만 그런 건 이제 아닐 겁니다. 이번 연도에 출시될 노트북들 아마 대부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이 아니더라도. 자, 그리고 이번 갤럭시북 6 시리즈는 인텔의 3세대 코어 울트라 칩셋인 펜스레이크가 탑재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TSMC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루나레이크가 탑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1.8나노급으로 만든 칩셋이 펜스레이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갤럭시북 6 프로의 스펙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X7에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32기가에 저장 용량은 1TB입니다. 다음으로 갤럭시북 6 울트라를 보면은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탑재, 메모리는 32기가, 저장 용량은 2TB예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실행해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부드럽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뭔가 슬림한 노트북으로 배그를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물론 둘 다 램 32기가에 SSD가 1TB다 보니까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구성품은 같아서 갤럭시북 6 울트라로 언박싱을 할게요. 참고로 이게 울트라의 140W 충전기거든요. 크기가 정말 크죠? 왼손에 있는 게 프로 건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상자를 열어주면 포장된 노트북이 나오고 이걸 벗겨주면 갤럭시북 6 울트라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디자인도 고급스럽죠? 그리고 아래 상자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C2C 케이블이거든요? 근데 케이블 길이도 달라요. 마찬가지로 프로 충전기 케이블이 더 짧죠? 한 번 더 충전기 사이즈까지 비교해보면 체감이 확 됩니다. 이게 울트라인가? 두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자, 오늘 가져온 두 제품은 모두 16인치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예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프로랑 울트라의 차이가 있는 게 프로 같은 경우 14인치와 16인치 두 가지 화면 크기를 선택할 수 있고 색상도 그레이뿐만 아니라 실버도 있어요. 제가 CES를 못 가서 실물은 보지 못했지만 실버 색상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다만 이 갤럭시북 6 울트라는 그레이 색상과 16인치 딱 요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알루미늄 소재를 채택했는데 보면 볼수록 고급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약간 근엄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저가형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열고 닫을 때 뭔가 약간 힘아리가 없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갤럭시북 6 시리즈는 단단하고 또 힘있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이 많은 삼성 로고의 위치 변경. 그러니까 기존에는 좌측 중앙이었는데 지금은 하단 중앙으로 변경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변경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물론 위치가 변경된 건 맞기에 호불호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넓게 열 배출구 구멍이 숑숑 뚫려 있죠? 그리고 이쪽 양 끝에는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앞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6 프로부터 지원 포트를 볼까요? 좌측부터 HDMI 2.1 포트 1개,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포트 2개, 그리고 우측에는 USB 3.2 A 포트 1개와 오디오 포트가 있어요. 일단 이번에도 A 포트를
버그를 안 없애준 거에 엄청난 감사를 드리지만, 전작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 라인업에서는 SD카드 슬롯이 삭제됐습니다. 사실 프로 라인업 정도 되면은 포토샵이든 프리미어 프로든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번에 SD카드 슬롯이 날아가 버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갤럭시북 6 울트라도 볼까요? 좌측 HDMI 포트와 C포트가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우측을 보면은 울트라 라인업은 SD카드 슬롯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둘 다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북 6 프로의 두께와 무게를 보면은 14인치 기준 두께는 11.6mm, 무게는 1.24kg, 그리고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두께 11.9mm, 무게는 1.59kg예요. 일단 확실히 갤럭시북 6 프로는 이 성능에 이렇게 슬림하다고? 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16인치고 그러다 보니 무게가 1.59kg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감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성능에 이 정도 무게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작인 갤럭시북 5 프로와 비교해본다면은 두께는 0.6mm 얇아졌고 무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6 울트라의 두께랑 무게를 볼 건데, 이게 확실히 대장급이라 그런가 프로보다는 무겁고 당연히 프로보다도 두꺼워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 두께부터 다르긴 하죠. 물론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요. 아무튼 두께는 15.3mm고 무게 같은 경우 외장 그래픽 모델은 1.89kg로 이제는 진짜 무게감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갤럭시북 6 프로 한 번 더 비교해보면은 두께는 3.5mm, 무게는 최대 0.4kg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휴대성만 봤을 때 갤럭시북 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근을 자주 다니셔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겠지만 1.89kg의 갤럭시북 울트라를 자주 들고 다니신다면은 어깨가 좀 뻐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비교용으로 애플 맥북 프로 라인업과 무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갤럭시북 6 울트라가 두께는 1.3mm 얇고 그리고 무게는 약 250g 정도 가볍긴 합니다. 그래도 갤럭시북 6 프로나 울트라의 높은 성능을 생각한다면은 특히 두께는 얇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무게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보다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휴대성입니다. 제가 16인치 게이밍 노트북이 있는데 갤럭시북 6 울트라와 비교해봐도 가장 두꺼운 부분은 약 15mm 차이가 나고 무게도 울트라가 550g이나 더 가벼워요. 더욱이 이 갤럭시북 6 프로나 울트라는 디스플레이 상판 두께가 진짜 미쳤어요. 정말 슬림하죠? 이게 게다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큰 휘어짐도 없이 짱짱합니다.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요. 세 번째는 키보드를 볼게요. 열어보면은 여기 텐키리스 키보드가 있고 내부는 프로와 울트라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울트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작인 갤럭시북 5 프로 같은 경우 16인치는 텐키가 있는 풀배열 키보드였고 갤럭시북 4 울트라도 풀배열이었어요. 다만 이번엔 모두 텐키리스로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은 편집이나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텐키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텐키리스 키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거든요. 다만 장점은 이 키패드랑 하단의 터치패드 위치가 정상화가 된 겁니다. 전작은 텐키리스가 있다 보니까 키패드 자체도 왼쪽으로 쏠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 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터치패드가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번 갤럭시북 6 시리즈는 모두 중앙을 기준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와 울트라 같은 경우 햅틱 모터가 탑재된 햅틱 패드가 지원돼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터치패드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사용해보면은 얕은 힘으로 터치할 수 있고 그리고 터치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처음에 터치패드를 사용하는데 진짜 감탄했어요. 그리고 설정에서 터치패드를 들어가면은 여기서 클릭 힘도 3단계로 바꿔줄 수 있고, 만약에 나는 근데 햅틱 느낌 싫은데? 라고 하시면은 끌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리고 키패드 양 끝에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일반 모델은 여기에 스피커가 없고, 그리고 또 스피커 성능은 프로랑 울트라 다 달라요. 정확히 프로 같은 경우 14인치는 스테레오 스피커, 16인치는 쿼드 스피커로 되어 있고 울트라는 6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요. 둘 다 들어봤는데 확실히 사운드 차이가 나고 당연히 울트라의 사운드가 더 깊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A17 LTE 스마트폰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다음으로 키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쫀득쫀득한 느낌이고,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터치패드 좌우 양쪽이 닿긴 한데 그래도 큰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네 번째로 디스플레이를 봅시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WQXGA 플러스 해상도에 30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됐죠. 그리고 밝기는 HDR은 최대 1000니트로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 패널이 둘 다 적용됐어요. 물론 사용하다 보면은 아예 안 비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스크린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로와 울트라의 베젤을 비교해보면은 둘 다 비슷한 두께를 보유한 걸 볼 수 있죠. 뭐 거의 똑같다. 자, 그리고 두 라인업 전부 이렇게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터치 패널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터치 기능이 뭐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터치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일단 특히 업무를 볼 때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그때 회의를 하면서 타이핑을 하면서 바로 그림을 그리기에도 좋고, 무엇보다 스크롤이나 확대를 할 때 이때도 저는 마우스보다 빨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을 하면서 타임라인을 확대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슉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물론 그렇게 하면은 여기 디스플레이에 지문이 막 짜라락 묻기 때문에 약간 한 번씩 닦아줘야 된다는 번거로운 그게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FHD 해상도의 전면 카메라도 있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결론은 아몰레드 패널이 탑재됐기 때문에 여전히 색감이 좋았고, 최대 밝기가 500니트다 보니 야외에서 사용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성능이에요. 스펙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프로와 울트라의 CPU, GPU 및 저장 용량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제품 기준에서요. 일단 제가 오늘 둘 다 써봤을 때 일반적인 사용에서 실성능은 거의 비슷했어요. 뭐가 더 빠르다거나 뭐가 더 느리다거나 그런 걸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둘 다 좋았어요. 다만 당연히 게임을 할 때는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울트라가 거의 벽 수준으로 좋았고, 그러니까 비교 불가 수준. 그리고 장시간 영상 편집 등 GPU의 성능이나 GPU 가속이 필요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갤럭시북 6 울트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찐 전문가분들은 울트라로 가는 게 좋고, 거기서도 더 높은 칩셋을 선택해주면 좋겠죠? 일단은 성능 점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와 울트라를 같이 보면은 싱글코어와 멀티코어는 약 2800, 16000점으로 둘 다 거의 동일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GPU 점수는 프로가 약 56000점, 다음으로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울트라는 약 120,000점으로 2배 이상 울트라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갤럭시북 5 프로랑도 성능 점수를 비교해보면은 싱글코어 약 6%, 멀티코어는 무려 49% 정도 갤럭시북 6 프로 및 울트라가 더 높았습니다. 또 시네벤치 아리사 테스트를 했을 때 갤럭시북 6 프로와 울트라는 비슷한 수치를 보여줬지만 갤럭시북 5 프로와 멀티 점수를 비교해보면은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D 마크 테스트 같은 경우 프로는 7598점, 울트라는 1364점으로 36% 가까이 높은 점수를 보여줬죠. 다음으로 갤럭시북 6 프로로 오버워치를 해봤는데 내장 그래픽 성능이 기대했던 것보다 정말 괜찮았어요. 기본적인 그래픽 품질도 보통 아니면 높음으로 되어있죠. 또 QHD급 해상도에서 실행했을 때 평균 100프레임을 유지해줬습니다. 제가 심지어 극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작은 맵에서 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거기서 궁극기만 엄청 쓰는 모드에서 해봤거든요. 보시면은 100프레임도 잘 나오고 110이나 120도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북 6 울트라로 배틀그라운드를 했을 때 기본 해상도는 QHD급에 옵션도 전체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것도 일부러 전투가 많은 아케이드 모드를 했을 때 평균 70에서 8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프레임 드랍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부드럽게 할 수 있었고, 만약 여기서 FHD 해상도로 낮추거나 옵션을 타협한다고 하면은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참고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면은 프레임이 또 60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배그를 약 30분 동안 했는데 이 키패드 부근에 크게 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보니 약 33도 정도로 장시간 말고 짧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수 있겠다 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갤럭시북 6 프로에도 베이퍼 챔버가 추가가 되고 쿨링 성능이 개선됐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 베이퍼 챔버 면적도 프로보다 넓고 팬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쿨링 성능에서도 확실히 차별점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3D 마크 타임 스파이를 했을 때 울트라가 프로보다 키패드 쪽 온도가 6도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때 열감을 느끼기 어렵겠죠? 만약에 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방 해소가 될 거고요. 다음으로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을 약 15기가 파일로 렌더링 했을 때 울트라가 약 21분 47초로
프로보다 5분 24초 정도 더 빠른 영상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배터리예요. 갤럭시북 6 프로 같은 경우 16인치는 78.07W시, 울트라는 80.2W시로 최대 30시간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스펙상 기준이고 제가 실제로 유튜브로 볼 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됐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와 같은 조건에서 유튜브를 시청했고 약 6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을 때 프로는 100%에서 55%가 남았고 울트라도 비슷하게 54%가 남았어요. 대략적으로 1시간당 9% 정도 배터리가 소모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북 6 프로와 울트라를 간단하게 리뷰해봤어요. 너무나 좋은 노트북은 맞지만 일단은 요즘에 램이랑 SSD 값이 폭등을 했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삼성만의 이슈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번 연도에 새롭게 출시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들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든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완전 라이트한 유저분들보다는 업무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프로와 울트라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 안에서도 고성능 게임을 하시거나 GPU 성능이 필요한 고성능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울트라가 더 좋은 선택지겠죠? 실제로도 제가 4K 60프레임 영상 편집을 했을 때 울트라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게 체감이 됐어요. 그리고 스피커의 성능도 좋았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울트라는 완전 찐 전문가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량을 보면은 갤럭시북 6 일반이나 프로가 좀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울트라를 고를 것 같고요. 편집해야 되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이 갤럭시북 6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